오케이. 자, 오늘은 승부 얘기를 좀 해보자. 좋아요. 너가 먼저 소개를 소개. 조금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승부는 한국 바둑 1등, 그리고 전 세계 바둑 1등인 조훈현 바둑 기사 구단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와서 국가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지역 바둑대회를 가요. 근데 거기서 이창호라는 인재를 만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컸더라. 동백꽃 필무렵? 맞아. 거기서 나오는 필구가 그 배우로 하는데 굉장히 똑부러지고 고집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조훈현이랑 배틀을 뜨는데 져요. 근데 이 친구가 한 판 더 붙자라고 합니다. 조훈현이 이창호한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주면서 이거를 풀고 와야 나랑 한 판 더 붙어주겠다. 사실 조훈현은 이창호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아버지가 시계방을 하시는데 이제 뭐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주고 장창 풀고 있는 거죠. 그 시계방에 앉아서 풀다가 풀어버립니다. 네. 이걸 사람들이 절대 못 풀 거라고 했는데 결국 해내요. 조훈현한테 편지로 나 풀었다 하고 보내고 조훈현이 이창호를 찾아갑니다. 조훈현이 이창호를 제자로 삼고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네. 이창호가 조훈현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본인 그 바둑 다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형들, 선배들한테도 막 맞다이로 막 예의 없게 바둑 대결해요. 다 이겨. 그치. 근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천재다 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세가 등등해져 있는데 이러한 행보에 조훈현 씨가 화가 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쵸. 바둑 기초가 중요하다. 너는 지금 겉멋만 너무 부리고 있다. 바둑을 왼손으로 두는데 이창호가 바둑의 기본은 오른손부터 두는 거다. 이런 예의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주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창호가 유아인이 돼요. 네. 유아인이 되면서 갑자기 엇나가기 시작해요. 좀 갑자기 그 옥상에서 짜장면을 먹고 맞아. 뭔가 불안이가 내재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 마냥 맞아. 그러더니 자기 멋대로 바둑을 두기 시작하고 조훈현의 바둑 스타일이 어떠냐면 싸워야 된다. 바둑은 싸우는 게임이다. 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고 이창호 같은 경우에는 반수? 뭐라고 어떤 반승. 반승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빌드업으로 돌아 가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만든다. 이게 가치관이라서 서로 부딪힙니다. 근데 조훈현이 이창호의 그 스타일을 인정을 안 해줘요. 한창 꾸짖음을 당하고 이창호가 죄송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편지 하나를 남기고 떠납니다. 본인의 고향인 전주로. 근데 이창호가 신발끈을 못 묶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훌쩍거리면서 신발끈을 못 묶고 있는데 조훈현이 자신의 잘못됨을 인지하고 이창호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묶어줘. 신발끈 묶어주고 맞아. 내가 잘못됐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갑니다. 조훈현도 이창호의 그 스타일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이창호가 자신의 스타일만으로 이제 바둑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국이 시작돼요.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근데 여기서 남기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2인자예요. 바둑계 2인자. 조훈현한테 매일 지는. 예선부터 이창호가 시작을 해서 결국에 준결승에 만납니다. 남기철을. 근데 여기서 이겨버려요. 2인자인데. 그쵸. 그래서 결국 결승에 붙는 게 조훈현이랑 이창호를 만나게 되는데 화제 기간이다. 이거 이창호가 이기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치. 조훈현은 아주 국내 탑 1등인데 맞아.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초중반에는 조훈현이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창호는 자기만의 빌드업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자신만의 그 집을 쌓아가는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이창호가 승리를 해서 이 타이틀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 패배로 조훈현의 멘탈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둘이 복귀를 하는데 그치. 조훈현이 앉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했었어야 됐을까 복귀를 하는데 흑돌 사이에 흰돌을 놔둬야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복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둘이서 막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다가 일부러 조훈현이 약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맞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창호가 근데 흑돌 사이에 흰돌을 놔뒀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데 조훈현이 긁힌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건 아니지 맞아. 하면서 막 와장창 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너 나랑 단 대결해서 이제 복귀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가 점점 조금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창호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훈현이 그 찰센터 밈 마냥
내가 경기장 앞에 서는 선생이야? 막 이래요. 선생이야, 라이벌이야. 선생이야, 라이벌이야. 그래서 적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치, 내가 적이지. 막 이러면서 박차고 나가요. 둘이서 탑이니까 맞아. 만나는데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조은현이 이창호를. 맞아. 그러면서 조은현 씨가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다가 둘이 사이가 계속 어색해지고 이제 이창호도 같은 집에 사는데 막 조은현 방에 불이 꺼지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조은현이 마당에 있었던 거. 그래서 잠깐 와봐라. 앉혀서 이제 너가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된 것 맞아. 같다. 내가 너무 너를 오래 잡아둔 것 같다. 이는 집 방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나는 내가 한 번도 얘기를 못 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넌 나의 자랑이었다. 맞아. 나 진짜 나 여기서 진짜. 맞아. 자부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데 사실 이 조은현이 엄청 엄하게 가르치거든요. 칭찬 한 번도 안 해주고. 맞아. 그래서 이창호가 유아인이 되고 나서는 좀 소심해지고 말도 아예 없고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은현이 대국에서도 아예 등장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2인자였던 남기철 씨와의 대국이 있었는데 기권패. 기권패를 당하면서 이제 조은현이 도망을 간다. 이런 그치. 걸 보여주죠. 근데 아내가 집을 돌아온 조은현한테 나는 대국에서 지는 남자랑은 살아도 도망치는 남자랑은 안 산다. 이렇게 하고 조은현이 술 마시고 토하고 있는데 남기철이랑 마주쳐요. 맞아. 남기철이랑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때 남기철도 도망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담배도 끊고 다시 연습에 매진하면서 바둑계에 점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상 챔피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은현이 예선에서부터 시작하는 원래 자기는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그냥 신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또 이제 이창호랑 결승에서 만나요. 근데 완전 상황이 바뀐 거죠. 이창호가 기다리고 조은현이 올라가는 총공세를 막 하면서 서로 물러섬이 없는 맞아. 경기를 해요. 세게 하지. 그때 2대2 상황이었는데 조은현이 나의 급소는 상대의 급소 이러면서 팍 바둑돌 놔요. 맞아. 그러면서 2대2 상당한 승부에서 조은현이 이깁니다. 타이틀을 다시 조은현이 가지고 둘이 계속해서 대결을 한다. 그 두 분은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영화를 잘 안 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연출이었는데 바둑에서 약간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을 다 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맞아. 이렇게 바둑 넣을 때 아래가 사실 투명처럼 보이고. 그래. 그러니까 나 진짜 그런 거나 막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돌과 돌 사이에 넣을 때 바둑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서트 너무 잘 잡아서 이런 연출을 엄청 고민을 했던 게 느껴지는 영화여서 그런 디테일을 보는 게 재밌었다. 바둑 돌에 관해서 진짜 지지고 볶고를 다 하는데 바둑이 막 옆에서도 막 이렇게 보여줬다가 위에서도 보여줬다가 바둑 돌이 액체처럼 흘러내렸다가 진짜. 이창호는 상상으로 계산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탁탁탁탁 아쉬웠던 거는 바둑 경기에 관한 연출 좀 아쉬웠다. 어떤 식으로? 바둑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더 간 느낌? 약간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감정 쪽에 더 가 있었다고 이렇게 객관적인 경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스포츠 영화들 보면은 도파민이 터지는 약간 이런 게 있지. 있단 말이지. 싹 숨 멈추고 이렇게 보여주는. 지금 막 스코어가 막 이런데 막 역전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막 바둑돌 주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경기적 특성인 것도 있던 그치, 것 같고 맞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약간 감독님이 타파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에서 중계해주잖아.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니까. 나는 그게 한 번만 들어간 게 너무 아쉬웠어. 아. 한 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수를 둘 때 배우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난 아쉬운 게 필고가 나왔을 때 난 좀 몰입감이 좀 깨졌어. 근데 유아인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집중이 확 되는 느낌? 연기를 근데 진짜 잘하더라. 편집한다고 해도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그니까. 부분이 주인공이 커서 아역이 나오는 것들의 그 진짜 한계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어. 너무 뚜렷하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니까. 왜냐면 필고는 갑자기 그만큼 커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이병헌 씨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약간 처음에는 좀 엥? 했어. 네, 그리고 나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창호가 유아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너무 성격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얘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리고 나는 유아인이라는 그 사람 고유한 특성도 그렇고 그분이 연기해 왔던 것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나는 진짜 뒤에서 칼로 찌르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너무 불안감이 있어. 아. 약간 뒤에서 뭔가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진짜? 그 정도였어?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어울렸다 배우가.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정도로 눌렀구나. 왜냐면 주변 인물들이 계속 대사를 치잖아. 거기 들어가면은 얼마나 잡겠어. 막 맞아. 이런 대사가 계속 나오니까 진짜 미친 듯이 잡았구나. 약간 요런?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중반에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슴슴했다 너무. 뒤에 그 이창호랑 조은현이 서로 맞붙고 나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둘 관계가 잘 보이니까 괜찮았는데 초중반에는 템포가 너무 느리고 맞아. 큰 사건이 없어가지고 맞아. 이게 보면서 조금 진부하다? 나 한 지루하다? 1시간 정도는 지루했어. 네, 이거 딱 보다가 지루한데? 딱 봐니까 1시간 지나 있었어. 나도 언제 끝나지? 하니까 1시간이었어. 근데 승부가 개봉 전에 디지털 마케팅을 아주 맛깔나게 했단 말이에요. 뭐였지? 막 릴스로 한국 영화의 리즈를 보여주다가 승부 현재는 승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릴스도 있었고 지금은 그것도 있대. 승부 그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하트로 보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서 인증샷 찍는 우와! 이게 굉장히 신박하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그 그런 의도한 것도 건 아니지. 거기서 했는지 관객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 그것도 마케팅을 쓰고 있긴 하더라고. 승부 하트 이렇게. 오, 좋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사실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막 한국 영화를 막 잡아먹는다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한국 사람들이 도파민을 너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막 범죄도시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슴슴했다. 않았나. 근데 실사 영화잖아요. 오버하는 스토리? 너무 감동을 어거지로 넣는? 눈물샘 자극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건 없어가지고 오히려 차별점은 있었다. 너무 심파적이지 않았다. 심파가 없었다. 심파 굳이 뽑자면 마지막에 둘이 걸어가면서 창호야 또 너냐? 이 부분 그 나오자마자 그만! 왜 갑자기? 근데 그 좀 그랬어. 아니 너무 왜냐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넣은 느낌이야. 어영부영하다가 그 부분 좋았어. 심파가 아니었다. 나를 눈물을 자극했던 이런 말 못했는데 돌아가고 사실 너가 나의 자랑이었다? 자부심이었다? 그건 좋았어. 취준생의 마음으로. 진짜로. 또 승부가 약간 또 밀고 있는 게 우리 실사를 이만큼 살렸다. 이걸 또 실화를 이만큼 실렸다고? 퍼레이드 차 이렇게 화환 내고 이렇게 하는 사진을 그거 잘 찍었더라. 그거 아예 똑같이 찍었대. 그러니까, 뒤에 지나가는 진짜? 사람까지 똑같이. 아니 근데 그거 난 세트 지은 건가? 진짜 너무 궁금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승부에서는 뭔가 엄청 그런 경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좀 많이 다룬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과연 이런 사제지간 라이벌 관계에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 관계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와 우리라면 어떻게 할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거지. 일단 나 같은 경우 내가 진짜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안 해. 난 못해. 나는 라이벌과 친구를 못해. 진짜? 라이벌인데 어떻게 친구야? 학교 생활 다닐 때 비슷한 성적이 있는 친구? 친구 했잖아. 내가 생각한 건 그거야. 일단은 딱 직관적으로 라이벌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완전 라이벌인 거야. 라이벌이 시작인 거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시작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대회를 나갔어? 1, 2등이야? 그럼 내가 이 사람과 과연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 나는 없어. 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근데 승부는 데리고 왔는데 얘가 2등으로 큰 거잖아. 그런 친해지는 관계들에서는 어쨌든 같은 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미 친구에서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친구를 하는 것 같아. 그치만 마음속으로는 늘 경쟁. 그치. 나는 늘 누군가와 경쟁을 해. 사주상 그렇대. 사주상 그런 얘기를 했어. 나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라이벌이랑. 시작이 뭐인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랑 친한지에 따라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진짜 딱 경쟁과 친구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라이벌로 시작했을 때는 친구가 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계속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이기려고 속으로 이기고 싶어 할 것 같아. 관계가 약간 계산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대학교에서 어찌됐든 같은 수업을 들으면 다 같은 경쟁자니까 친구랑 수업을 들었어.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해. 근데 너가 친한 선배한테 족보를 얻었어. 그 친구한테 공유해 안 해? 해? 친구면 해. 친하면 해. 이미 친구면? 이미 친하면 해. 막 진짜 너랑 나랑 친해.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이 강의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러고 있었어. 그래 얘는 혼자 막 항상 A뿔 받고 이러네요. 그래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네. 그런가? 마음이 넓은 친구는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같이 잘 되자.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거 주든 안 주든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나도 똑같이. 너가 근데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나 자존감 감사.
근데 나는 약간 이 둘의 관계가 그 공감이 되던 내 포인트는 있었어. 학생회를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된 적이 있는데 학생회든 뭐 동아리 활동을 하던 후배들을 가르칠 때 내가 오히려 진짜 늘 가르치는 입장이었거든. 근데 내가 한번 홍보국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과도 그렇고 무조건 내가 맞다. 그리고 걔네는 처음 하는 애들이니까 무조건 내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뭔가 태도라든지 하는 것이라 결과물이라든지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점점 보이는 게 생겨서 얘네가 하는 것들이 맞을 때가 있는 거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났는데 얘가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더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태도가 너무 좋아서 이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걔가 가져온 게 괜찮았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좀 스스로에 대한 반성? 내가 애들의 뭔가 한계를 엄청 정하고 있었구나. 그 조은현이 이 이창호가 잘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오잖아. 그러면서 막 엄청 불안해하고 내 선택이 맞았는데 이제 얘 선택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우월할 수도 있네를 받아들이는 그 기간에 엄청 그때 내가 너무 생각이 났던 것 같아. 근데 너는 약간 반성해주고 걔네들 서포트해준 느낌이잖아. 근데 조은현은 약간 거기에서 좀 굉장히 경기긴 해. 엄청 맞아. 경계를 많이 하고 그 이창호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사진 시간이야. 근데 심지어 같은 집에 살아. 그니까 집 돌아가는 길에 말이 없어지는 거 진짜 너무 당연해. 나 진짜 계속 고민했다니까 영화 보면서. 나라면 쿨하게 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을지. 아니 이게 진짜 그 둘이 경기 끝나고 처음에 조은현이 이겼을 때 조은현이 막 와 하고 나가잖아. 막 기자들이 막 찍고. 근데 이창호가 이겼을 때는 조용. 근데 여기서 이창호가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절대 못하잖아.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조은현이면 내가 웃으면서 수고했다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나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잖아. 그치. 그 많은 카메라가 나만 맞아. 보고 있는데 근데 안 했잖아. 안 했지. 늘 뛰쳐나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창호 입장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았어. 기쁜 상황인데 기뻐도 못하고 위로할 상황도 아니고 같이 집에서 살아야 되고 심지어 죄송함을 느끼잖아. 근데 지는 건 또 아니잖아. 그것도. 그치,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지. 그거잖아. 아 내가 선생이야? 선생님 알아봐라. 그러면 영화를 딱 한 줄 평으로 하자면? 5점 만점. 5점 만점에 나 한 3.5? 3.5? 나는 3점. 이게 딱 봤을 때 내용이 그냥 청출어람. 끝. 뭐가 없다? 나도 뭔가 막 좋았다 이거 그래도 봤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은 나는 진짜 오로지 연출에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 연출 고민 많이 하셨다. 바둑으로 할 수 있는 연출 다 했다. 그리고 이병헌 배우님 고생하셨다. 둘이 연기 진짜 잘한다. 연기 진짜 잘한다. 근데 뭔가 내용적으로 엄청 유익하다거나 혹은 너무 킬링타임용으로 좋다거나 이런 건 또 딱히 아니어가지고. 킬링타임용은 아닌 게 내가 시계를 4번 확인했어. 마라탕이 많은 한국계에서 슴슴한 한정식으로 승부곰. 2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에서 끝나지 않았어. 굉장히 에서 슴슴하게. 한정식으로 승부곰. 약간 평냉 같은 느낌으로. 지금 생각난 거는 오랜만에 좋았다 정도? 오랜만에 좋았다. 난 진짜 영화 잘 안 봐가지고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은 영화였다. 그렇다. 그렇다. 굿. 안녕히 계세요. 이거 맞냐고.